자, 목요일 증시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성수의 마켓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얘기는 항상 조금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오늘 결론은 제가 먼저 내릴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앞으로 전 세계 여러 증시 가운데 가장 수익률이 높을 증시는 한국 증시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오늘 주제가 이제 올해 증시의 화두라고 하면은 1년 내내 지금 코로나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뭐 오늘 밤사이 미국 시장 이야기에도 코로나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 코로나 이슈가 전 세계 증시를 뭐 좌지우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 코로나 이슈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대응이 나라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나라는 정말 인륜을 저버린 최악의 상황도 나타나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말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한국 증시가 향후에 주인공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저희 화면 왼쪽 상단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시장의 패권은 하고 물음표를 주셨는데, 예. 그 뒤에 답은 왠지 한국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양한 이제 자료를 언급을 드릴 텐데요. 네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이는 실체가 없는 마치 외계인과 싸우고 있는 세계 대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네. 자, 이 세계 대전에서 승전국이 된다면, 과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보게 되면은 승전국이 되었던 미국이 전 세계의 지휘권을 네. 가졌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증시 측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증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지난 주말 사이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자, 전 세계 증시가 7월 말까지 네. 등락률이 어땠을까? 누가 가장 잘 올랐고 못 올랐을까?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생각해보고 미국만 생각해보면 전 세계가 훈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요. 자, 지금 화면상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국가들 7월 말까지 증시 등락률을 정리해 놨는데요. 자, 이게 G20 국가들이다 보니까 이게 도표에서 좀 국가들 이름이 잘 지금 화면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안 보여요. 예, 네. 지금 위쪽에 가장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르헨티나입니다. 가장 위에요? 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국가 위기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 국가다 보니까 네네. 증시 변동성이 가장 커요. 그렇죠. 그래서 저 부분은 차치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있는 국가가 중국,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7월 말까지 2020년 증시가 플러스 전환됐는데 그 상승폭이 뭐 한 자릿수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밑에 보시게 되면요. 자, 마이너스 20%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쭈루룩 있죠. 와. 이 국가들이 자, 유럽 국가들입니다. 네. 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았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계속 황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유럽 증시가 그래도 한국 증시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그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가 정말 뭐 처참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7월 말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중간에 뭐 한 자릿수 때 하락세를 보인 국가 중에는 이제 독일이 있긴 한데, 자,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은 다른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주식시장 상승률로만 봤을 때 예. 1, 2, 3, 4위를 기록한 국가가 아르헨티나, 중국, 한국, 미국 순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빼야 되고 예. 중국, 한국, 미국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그 와, 정도로 좋아요. 이제 좀 근거를 하나씩 볼까요?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일단은 단순하게 7월 말까지 글로벌 증시가 뭐
유럽권은 이제 크게 하락했고 뭐 한국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보면은 그냥 증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머릿속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치명률 100만 명당 사망자 수하고 그리고 이 증시 등락률하고 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일간 감염자 수하고 그리고 그 치명률하고 또 이제 분석을 또 따로 해봤었는데 일단 보니까 치명률이 네. 가장 유의미한 그러한 증시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보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 일본, 호주 등은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0명 미만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고요. 그 이에 반해서 이제 유럽 국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등은 464명에서 68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영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이 영국 총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미국은 정말 이게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G20 국가들 중에서 치명률이 높은 국가 상위 5개국, 그리고 치명률이 낮은 국가 하위 5개국을 쭉 리스트업한 다음에 그 국가들의 증시 등락률을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네. 자, 그랬더니 치명률이 높았던 국가, 영국, 스페인, 이태리,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 이 평균 증시 등락률이 마이너스 17.6%였어요. 자, 이에 반해서 치명률 하위 5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증시 등락률이 마이너스 5.3%였습니다. 이게 이제 12%포인트 이상 높은 치명률이 낮은 국가가 우위의 증시 등락률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간지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G20 국가니까 이제 10개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증시 등락률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네.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 치명률이 낮은 국가일수록 증시 등락률이 매우 양호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 화면상에 지금 점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가로축이 이제 치명률이고 세로축이 증시 등락률입니다. 전체적으로 치명률이 낮은 국가들이 치명률이 높았던 국가들보다 증시 등락률이 매우 양호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경제 부분도 많이 얽혀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락다운할 가능성도 낮고 실제로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러한 효과가 많은 부분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치명률이 높았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3월 떠올려 보면 뭐 스페인에서 어떤 요양원에서 네네. 정말 일륜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네. 미국 뉴욕에서는 냉동차에 그 사건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점들 그때 당시 그 상황들 보게 되면은 그 국가들 같은 경우 셧다운, 락다운 상황 벌어졌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활동을 하기 싫을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코로나 상황에 있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최소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OECD 6월 경제 전망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그들이 전망하기에 OECD에서 실제로 전망하기에 치명률이 낮은 국가들의 성장률이 더 높게 전망이 됐어요. 예, 그 부분이 실제 그럴까? 그래도 혹시나 뭐 미국 같은 데를 더 많이 쳐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OECD 그 데이터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통계라든가 전망치라든가 자료가 있는데요. 자, 6월에 발표된 자료 중에 실질 경제 성장률 2020년 전망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자료에는 이번에 OECD에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1차 사이클로 끝났을 때, 그리고 2차 사이클까지 갔을 때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와 있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장 양호한 네. 예,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최악의 상황이 2% 정도의 2020년 역성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예, 가장 양호하고요. 왼쪽에 10%대의 2020년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예, 유럽 주요 국가들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했던 네. 뭐 스페인이라든가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올해 10% 이상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증시에도 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근데 누가 GDP랑 증시 상승률이랑 뭐 상관관계가 있어 그러잖아요. 실제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기대치가 증시에 반영된 네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걸 이제 말로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추정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7월까지의 증시 등락률, 국가별 증시 등락률하고 OECD의 2020년 경제 전망치하고 함께 점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네. 자, 이게 이제 OECD에서 전망할 때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점도표를 만들어봤는데 보시게 되면은 GDP 올해 성장률 예측치가 양호한 국가일수록 자 7월까지의 증시 등락률이 양호했다라는 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0%대 하락에 있다 보니까 증시도 예, 부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 시장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할 때 한국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오상고 글로벌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마케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짜셔서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